그리고 그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강의 계획서에는 박균선 교수가 쓴 그 행정법론 하 이거를 교재를 택했습니다. 이 책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꼭 이 책만을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수업을 이 책 위주로 해왔고 또 이 박균선 교수가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 돼가지고 이 매년 어떤 그 법이 또는 판례가 변경되는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바로 교과서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제가 계속 이 책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클래스에 올린 이 강의안이 이 박균선 교수의 어떤 그 행정법 체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업을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교재로 하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꼭 그 교재를 택할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보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행정법 이 내용이 1, 2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어서 보면 이 두 가지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두 권의 책을 읽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보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책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그가는 것은 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5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 거하고 100페이지 책을 읽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여러 가지 이제 그 50페이지 책을 읽으면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페이지 책을 읽으면 핵심 내용은 50페이지 다 들어있겠지만 가독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 경우에 단권짜리 책 또는 그거보다 더 엑기스만 보완한 어떤 수험 교재 같은 이런 것을 보는데 사실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량은 작은 것 같지만 내용이 그 골격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그 부피가 좀 두꺼운 책을 보는 것이 분량은 많지만 가독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데도 상세한 설명이 있는 책을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상세히 쓰는 행정법 1, 2로 되어 있는 그런 행정법 교과서를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 멀리 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교재 선택을 하는데 뭐 행정학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법학 같은 경우에는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잘 택해서 그것을 10회독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번쯤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전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어떤 창의력 도 발휘하고 그렇게. 그래서 법학 공부는 일단은 그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완전히 한 번을 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 교재가 아니라도 자기가 본 교재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을 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행정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도 좋겠다. 첫째는 행정의 법률적 합성이 원칙입니다. 행정은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행정은 그냥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기관 만든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 법을 또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의 기속을 받아야면서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 행정이 행정 법률적 가능 행정이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법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그 행정작용이 이 법에 의해서 법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이 있다면,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항상 그냥 만연히 보지 말고, 항상 책을 읽거나 또 어떤 그 사례에 문제가 주어지면 그 행정이 과연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유보라고 하고, 법을 지키면서 한다는 것을 법우위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이 법대로 법의 근거에서 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은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을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쟁송, 그 행정작용의 어떤 취소를 구한다든지 무효를 구한다든지 이런 쟁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재산상의 침해가 있다면 국가 배상을 한다든지 손실보상 이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어떻게 구제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주체 조직에 관한 그 내용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 관점, 행정이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당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어떤 초점을 두고 교과서도 읽고 그 다음에 사료도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